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측, 즉 피청구인 측에서 이제 한덕수, 조태용 등등을 증인으로 또 조지호 등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런데 양측에서 이제 쌍방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 편이다 생각하고 신청한 사람들이 일종의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엑스맨인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홍장원 지금 선아님께서 홍장원님 카페 생겼어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홍장원 차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한번 이 명단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나. 보좌관이 가져온 종이에 제가 덧해서 기억나는 부분을 몇 개 추가로 메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종이는 3장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게 어떻게 4종 4종류의 메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체포자 명단이 있는 것은 국정원, 방첩사, 경찰 3개 기관에서 크로스 체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은 상당한 부분의 팩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할 수 없다, 충격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AI의 기억력을 요구하시죠? 그 검찰이 네, 아니, 말씀 주세요. 예, 아니 저는 홍장원 차장 1차장의 진술이 너무나 신빙성 있는 게 저 사람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검찰이 처음에 김용 의원을 기소하면서 구속 기소하면서 밝힌 그 공소 요지에 보면 방첩사 요원들이 명단을 올려놓고 잡으러 가라. 그렇죠. 경찰에서도 분명히 올 거다. 예. 그러면서 야, 다 중단하고 우은식하고 이재명하고 한동훈만 잡어. 이게 카톡이 남아 있잖아요. 아, 그것 좀 저는 헌재에서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피스도 앞으로 계속 그것 좀 보여주세요. 네. 그 카톡 화면 남아 있는데 본인들이 다 인정한 내용인데. 그렇죠. 홍장원 씨 부른 거 과연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기가 생각에 그 공격을 해서 스피커 공격을 계속 하고 싶은 오염시킬 수 모양인데, 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방첩사, 뭐 정보사, 수방사, 뭐 이런 이 다른 부대들하고 또 다 그 진술이 이 어느 게 가장 더 적합하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다 보면 게임은 끝난 건데 계속 지금 딴지 걸어서 이제 시간만 지체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지체시키다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이후에 탄핵이 결론 나도록 하는 방법을 쓰자 보니 뭐 별의별 얘기들을 계속 또 하고 싶어서 신청한 건데 한덕수를 또 신청하는 거 보면서 아 그게 명확해진다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는 나옴과 동시에 본인들이 신청했지만 이제는 본인들 편에 답변을 안 할 것이 분명하고 한다면 딱 한 가지 뭐 국회 탓을 돌리는 역할만 정도만 할 텐데 또 그걸 또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무슨 봉변을 당하건 무슨 창피를 당하건 어떠한 비루한 모습을 보이든 간에 상관없다. 재판만 계속 지연시켜서 절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분 쌓기만 계속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나올 때까지만 우리가 계속 버텨보자. 그리고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그만둘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 속셈인 것 같아요. 근데 다 드러났으니 근데 지금 뭐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다행히. 이 와중에도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정하게 진행해달라면서 여전히 헌재의 불공정성을 뭐 강조하면서 더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오늘 또 가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십 명이 지금 항의 방문을 간다고 그러고 나경원, 그다음에 송원석 등등 1인 시도하고 있다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권영세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런데 계엄의제 표결은 국회 안에 있었어도 불참했을 거래요. 뭔 소리? 말이야 막걸리. 잘못됐으면 일단 해제해놓고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봐야죠. 한동훈처럼.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가 잘못됐대요. 오히려. 대통령이 무슨 말 못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어요. 말 못할 가정사?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할 가정사인데 에라. 이러니까 지금 보수 정당이라는 자들이 국가기관을 오히려 지금 능멸하고
공격하니 이건 보수가 아니잖아. 이게 그 자체로 반국가 세력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헌재에 대한 위협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뭐 시간이 길어진 건 우리 국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긴 하지만 본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재판을 지금 2번이나 더 잡아줬고 증인 채택도 다 해줬잖아요. 무슨 뭐 교도소장 이런 분은 부를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각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형식자는 제2권력자 한덕수 총리랑 홍장훈 나와서 홍장훈에 대해서 진술을 막 조태용이 거짓말을 몰았는데 홍장훈 오히려 1차장이 조목조목 반박할 시간이 벌어진 거고요. 한독수는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이 진술했어요. 핵심이 국매가 없었다. 형식과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잖아요. 뭐 그걸 바꾸겠습니까? 이미 본인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본인도 또 약간의 그것도 있겠죠. 옛날 말로 곤조도 있겠죠. 하지 말았는데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수습을 우리한테 떠넘긴다라고 뭐 그래서 저는 끝장났다 봅니다. 뭐 조지호도 김봉식 나와가지고 포고령 발표에는 청장이 국회 봉쇄 지시 내렸다라고 김봉식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기껏해 그랬지. 아 그거 김봉식이 직접 한 거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뭐 아무튼 한 건 맞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한 명 누가 해요? 윤석열이 시킨 지가 있지. 그러니까 뭐 나봐야 뭐 다만 외관상 좀 더 철저하게 공정성을 보장해주고 피청구인들이 하도 문제 제기하니까 들어주는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당해졌다. 맞습니다. 다만 20일 날은 피청구인 최종 진술까지 듣고 이제 3월 초 중순에는 3월 초에는 선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